1장 프롤로그. 우리의 근심은 사물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불구의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찾아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있으실까요? 내일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들이 마음에 걸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 말입니다. 우리가 만날 분은 올해 74살이 되신 이정우 어르신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걱정들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몸의 신호들도 예전과는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이 참이라면 우리에게는 지금도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겠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걱정이라는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철학자의 지혜가, 때로는 한 어르신의 진솔한 경험담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2장 불면의 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은 또다시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우 어르신이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금세 깨어나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지만 정우 어르신의 마음은 이미 온갖 걱정으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손주들도 어리고 아내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느새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평생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자신이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요즘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다툰 일이 있었는데 서로 마음이 서먹해진 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게임에만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몸을 뒤척이며 베개를 다시 고쳐 배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만약 정말 안 좋은 소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해보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걱정이라는 마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보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만 이런 걱정을 하며 밤잠을 설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건 맞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하루하루가 불안과 걱정의 연속인 것만 같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내일도 피곤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3장 걱정의 본질. 이정우 어르신처럼 밤잠을 설치며 걱정에 사로잡힌 경험, 여러분께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걱정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시킨 소중한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걱정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우 어르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정우 어르신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재검사라는 사실 자체일까요? 아니면 재검사에 대한 정우 어르신의 해석일까요? 재검사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것은 단순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진의 신중한 판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우 어르신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큰 병의 전조, 가족에게 짐이 되는 일의 시작, 불행한 미래의 신호 등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인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제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말입니다. 정우 어르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며느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정우 어르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까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정우 어르신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일들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걱정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걱정하고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고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만약 정우 어르신이 검사 결과라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들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갈 뿐입니다. 4장 가족과의 거리감. 다음 날 아침 정우 어르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역국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못 주무셨냐고 묻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아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들은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버렸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아버님도 괜히 걱정만 키우지 말라고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현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우 어르신이 원했던 것은 그런 논리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걱정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손주 지훈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타나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의 밝은 인사에 정우 어르신의 얼굴에도 잠시 미소가 번졌지만 지훈이는 이미 현관으로 뛰어나가며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의 하루가 어떤지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생각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청소를 시작했고 정우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로 가족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에 외로움까지 더해져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5장 통제의 원칙. 이런 상황에서 에픽테토스라면 정우 어르신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분명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바쁘다는 것, 며느리가 차갑게 반응한다는 것, 손주가 할아버지보다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우 어르신이 아무리 애써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그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것인지,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손주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우 어르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 인격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우 어르신이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벗어나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아들이 바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은 정우 어르신의 선택입니다.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녀의 성향이지만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우 어르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것들, 즉 이해와 위로와 관심은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지혜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우 어르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내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창밖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감사함. 이런 것들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두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선물들입니다. 6장 작은 실천. 그날 오후 정우 어르신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니 조금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밖으로 나와 걷고 싶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정우 어르신과 비슷한 나이의 김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김할아버지도 반갑게 대답하며 옆자리를 권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조용히 공원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부부들, 강아지와 함께 걷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정우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어 자신도 요즘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겠다고 했더니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는 말, 가족들과도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김할아버지는 자신도 작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밤잠을 못 자고 그랬지만 아내가 걱정한다고 결과가 바뀌느냐, 그 시간에 몸이나 챙기자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걷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뭐가 중요하나 했는데 걷다 보니까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편해지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웃분들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김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바꿀 수 없는 것들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라며 저도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움직여야겠다고 대답했더니 김할아버지는 그렇다며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들 말인데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걱정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말에 정우 어르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들도 나름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 어르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김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마치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실제 삶에서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손주 지훈이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정우 어르신이 다가갔습니다. 숙제가 어려우냐고 물으니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건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번 봐줄까? 할아버지도 옛날에는 수학을 꽤 잘했다고 말하니 지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주는 함께 수학 문제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를 다 푼 후에는 지훈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고 정우 어르신은 기꺼이 함께했습니다. 7장 평안의 깨달음. 그날 밤 정우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지금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할아버지와의 대화, 손주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때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 대신 지금 숨 쉬는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불면으로 뒤척이던 얼굴이 차츰 편안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검사 결과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걱정이 자신을 압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건강한 생활 습관, 가족에 대한 사랑,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손주가 할아버지와 함께 숙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이웃 김할아버지 같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8장 에필로그. 며칠 후 정우 어르신은 재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론 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긴장이 자신을 압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정우 어르신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안도하며 기뻐했지만 정우 어르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우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와 함께 걷기도 하고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이제 숙제가 어려우면 할아버지를 먼저 찾았고 정우 어르신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자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 어르신은 밤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여전히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의 변화, 관계의 변화, 역할의 변화.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이런 변화들조차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여 걱정하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걱정에 눌려 계신다면 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고 오늘의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오늘을 사는 법, 그것은 철학자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걱정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오늘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언제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